푸른발 얼가니새. 푸른발 얼가니새는 주로 태평양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남쪽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부터 북쪽의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등에서 서식합니다. 푸른발 얼가니새는 몸의 전체적인 푸른 색상과 특이한 발가락 색깔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새의 발가락은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빛나는데 이 특이한 색상은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푸른발 얼가니새는 유니크한 댄스를 선보입니다. 이 춤은 파트너를 유혹하고 번식을 시작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놀라운 춤추는 모습으로 유명한 이 새는 댄스 모션에서도 그 독특함을 과시하죠. 주로 푸른발 얼가니새는 물고기를 먹이로 삼아 사냥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날아내리면서 물속으로 다이빙하여 물고기를 잡아냅니다. 푸른발 얼가니새는 현재는 꽤 안정된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이 생태계가 민감한 지역에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포사. 포사는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의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만 한정적으로 서식하는 마다가스카르식 육과의 동물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에 사는 토종 육상 육식동물 가운데 가장 크고 길고 날렵한 몸과 길게 뻗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모습은 개와 고양이를 섞은 듯한 모습으로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큰 턱과 큰 귀를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서도 사냥하는데 산지에서는 따찌, 텔렛과 같은 작은 포유류나 뱀, 뿔닭을 사냥하며 산림에서는 알락꼬리 여원숭이 등의 여원숭이 종류를 잡아먹습니다. 포사는 10월에서 12월에 구애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암컷 한 마리가 수컷 여러 마리와 짝짓기를 하여 번식합니다. 임신 기간은 6에서 7주이고 한 배에 24마리의 새끼를 출산해 낳습니다. 포사는 암컷 혼자 새끼를 기릅니다. 포사는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동물로 서식지 파괴와 포사를 위협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IUCN 적색 목록에서는 취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맥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대형 동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멧돼지 같은 크기의 코뿔소와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긴 코에 코끼리 같은 머리를 붙인 듯한 한마디로 짐승들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 같은 기이한 모습의 짐승입니다. 맥의 몸은 검은색에서 회갈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으며 특히 전체적으로 흰색이나 회색의 큰 패치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큰 하얀색의 패치가 뒷부분에서 시작하여 엉덩이를 덮고 뒷다리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습하고 물이 많은 지역을 좋아하는 온순한 초식 동물입니다. 뿌리, 잎, 가지, 과일 등을 먹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이한 점은 물을 좋아해 물에서 배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독립적이고 수영에 능숙하며 물속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수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은 현재 멸종 위기종 취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식지 파괴, 범위 감소, 사냥 및 인간과의 충돌 등이 주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카피. 오카피는 중앙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발견되는 중형의 포유류 동물로 기린과 가까운 친척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현지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도 전설의 동물로 통하였으나 영국인 탐험가가 흥미를 느껴 찾아다닌 끝에 1901년 발견되었습니다. 오카피는 주로 초식성 동물로 잎, 줄기, 식물의 씨앗 등을 먹어서 생존합니다. 특히 열대 우림의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섭취합니다. 기린의 혀보다 10cm 더 긴 60cm의 긴 혀를 활용해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물속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을 마킹하고 다른 오카피와 소통하기 위해 냄새를 사용합니다. 기린과는 달리 수컷에게만 뿔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단계 위기에 속해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사냥에 의한 위협으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연 보호 프로그램의 노력에 의해 그 수가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딱총새우. 딱총새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열대 지역의 해안과 더불어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해양 환경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딱총새우는 주로 작고 투명한 몸과 큰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게발은 특유의 소리와 유리병도 깨버릴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게를 튕겨나가면서 물이 공기 주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물방울이 형성되고 이것이 공기와 만나는 것으로 사운드가 발생합니다. 이 소리는 딱총 소리로 들리며 주변에서는 매우 강력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딱총새우는 이 능력을 활용해 사냥을 합니다. 향고래와 흰돌고래를 제치고 바다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로 꼽힙니다. 자그마치 210dB까지 올라갑니다. 딱총새우는 보통 해양 생태계에서 널리 발견되며 특별히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아이는 마다가스카르 원산의 여원숭이 일종입니다. 프랑스인 탐험가가 원주민들에게 이 동물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아이 라며 경악한 것이 그대로 굳어져 이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아이아이의 손가락은 매우 길고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곤충을 찾고 사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특이한 손가락을 사용하여 나무 속에서 곤충의 소리를 듣고 나무 속을 두드리며 곤충을 찾아냅니다. 1933년에 멸종되었다고 생각되었으나 이후 1957년에 재발견되었습니다. 아이아이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협으로는 서식지 파괴와 포유 동물의 불법 사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및 보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경원숭이는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크기의 원숭이입니다. 특이한 특징 중 하나는 큰 눈과 긴 뒤쪽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은 야행성 생활에 적합하도록 발전한 것으로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보입니다. 눈과 몸 비율이 포유동물 중 가장 커서 사람으로 치면 자목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큰 눈으로 저광량 환경인 야간에도 사냥을 합니다. 또한 안경원숭이는 눈 주위에 특이한 모양의 턱받이가 있어서 안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안경원숭이의 특이한 점은 올빼미처럼 목을 180도 돌릴 수 있습니다. 안경원숭이는 주로 곤충을 먹습니다. 작은 곤충이나 벌레, 나방 등을 사냥하여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먹이를 찾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만에서 4만 제곱미터 범위를 이동하며 사냥하는데 몸 크기를 생각하면 엄청난 범위입니다. 안경원숭이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협으로는 서식지 파괴와 불법 사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및 보존 노력이 필요합니다. 캥거루쥐.
캥거루 쥐는 북아메리카와 중남미의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작은 포유동물입니다. 몸은 작고 탄력이 있습니다. 이 뒷다리는 쥐의 뒷다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여 멀리 뛰어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조한 사막이나 초원에 서식하며 야행성이고 바위 밑에 90cm 정도의 굴을 파서 생활합니다. 캥거루처럼 긴 뒷다리로 뛰어서 이동하며 2.5m까지 점프할 수 있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소변의 양이 매우 적고 농도가 매우 진하여 수분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적으며 음식물을 통해 수분을 보충합니다. 캥거루 쥐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푸른 갯민숭 달팽이 푸른 갯민숭 달팽이는 주로 따뜻한 해양 지역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같은 다양한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푸른 갯민숭 달팽이는 이름처럼 푸른색을 가지고 있으며 몸은 푸른색 또는 남색으로 돋보입니다. 다채로운 색과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유명한 갯민숭 달팽이류 중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연체동물이라고 불리는 연체동물입니다. 푸른 갯민숭 달팽이는 작지만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치알을 먹고 독을 흡수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사람은 푸른 갯민숭 달팽이에 물려도 독을 통해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만질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짝짓기를 할 때 서로 싸운 뒤 누가 수컷의 역할을 맡을 것인지 결정한다는 낭설이 퍼져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푸른 갯민숭 달팽이는 동시에 수컷과 암컷으로 행동하며 두 개체 모두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푸른 갯민숭 달팽이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타기 캥거루 나무타기 캥거루는 유기니 섬의 산지에 서식하며 나무를 타는 생활에 적응하여 앞발은 발달되어 있고 뒷다리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무타기 캥거루는 전형적인 캥거루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나무에 적응한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작고 다리가 길며 몸은 비교적 납작합니다. 주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합니다. 잎, 열매, 꽃 등을 먹으며 때로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류 생물이라 유관항이 있으며 여타 캥거루모 동물들과 같이 새끼를 유관항 안에 넣고 일정 기간 동안 포육합니다. 나무타기 캥거루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빈투롱 빈투롱은 주로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포유류입니다. 그들의 특징적인 특성 중 하나는 몸에 갈색의 긴 털과 얼굴에 특이한 흰색 마스크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의 꼬리 밑에 취선에서 버터 팝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나무 구멍이나 나뭇잎 사이에 둥지를 만들어 생활합니다. 빈투롱은 주로 과일, 잎, 작은 동물을 먹습니다. 때로는 새끼 새나 작은 포유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특정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밤에 활발하게 이동하며 먹이를 찾습니다. 빈투롱은 현재 산림 파괴와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뱃 원뱃은 호주 대륙에 서식하는 대형 포유류입니다. 그들은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뒷다리는 강하고 발을 뒤로 돌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특히 지하 동굴이나 토사구를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주로 초목이나 잎, 껍질을 먹습니다. 특히 토사를 파서 얻는 뿌리와 껍질을 좋아합니다. 2020년 호주 산불에 쫓긴 작은 동물들이 원뱃 굴을 피난처 삼아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기사가 나와 원뱃이 호주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 원뱃종은 보호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지 파괴와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리오네 클리오네는 주로 차가운 바다에서 발견되며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간결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유리처럼 보이는 투명한 몸체와 아름다운 생물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리오네 종류는 작은 식물성 생물인 플랑크톤을 주로 먹습니다. 주로 미세한 식물 세포나 작은 동물 세포를 잡아 먹습니다. 한번 먹이를 먹고 나면 반년 동안 섭취를 하지 않고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 좋게 발견하면 행운이 상징으로 여겨지고 클리오네를 보며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일부 클리오네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광충은 온난한 해양 환경에서 발견되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과 멕시코, 아프리카의 인도양과 태평양 등에서 발견됩니다. 야광충은 작고 단단한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주변 물속에서 플랑크톤처럼 발견됩니다. 이름에 충이 들어가지만 동물과는 관계없고 다시마, 미역, 칩신벌레 등과 가깝습니다. 빛이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종종 먹이를 찾거나 서로를 인식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야광충은 해양, 환경의 변화와 오염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간의 환경이 줄어든 멕시코 해변이 야광충의 푸른 형광빛으로 물들었다는 사진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목도리 도마뱀은 호주 원산지로 주로 북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특징은 목 부분에 있는 크고 펼쳐지는 피막인데 이것이 위협을 느끼면 펼쳐지고 굽히며 위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목도리 도마뱀은 위협을 하다가 상대가 물러서지 않으면 상대를 물기도 합니다. 주로 곤충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 개미, 벌레 등의 작은 곤충을 사냥하여 먹습니다. 때로는 작은 파충류나 동물의 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목도리를 펼치고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목도리 도마뱀은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돼지. 땅돼지는 아프리카의 서부와 중남부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땅돼지는 코가 돼지 같아 붙여진 이름이지만 유전학적으로 돼지와는 거리가 먼 동물입니다. 주로 개미와 개미의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먹습니다. 이들은 강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 지하의 개미굴을 찾아내고 긴 혀를 사용하여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혀는 상당히 길어서 약 30cm까지 입 밖으로 나옵니다. 땅돼지는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주간에는 주로 동굴에서 휴식하며 밤에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일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여전히 땅돼지를 식용하는데 그 맛은 썩은 돼지고기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땅돼지는 멸종위기 보호종이 아닙니다. 일각고래. 일각고래는 북극 해양에서 발견되는 고래로 특이한 모습의 양콧구멍이 일각 모양으로 길게 뾰족한 이빨로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의 접근이 힘든 북극해에 사는 동물이라 생태에 대한 연구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많이 없는 고래입니다. 일각고래의 엄니는 최대로 3m까지 자랄 수 있으며 일각이 있는 것은 주로 수컷에게서만 발견됩니다. 일각의 기능에 대해 여러 가설이 있지만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 간의 싸움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굵고 긴 엄니일수록 경쟁력 있는 수컷입니다. 또한 먹이를 사냥할 때 후려치는 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각고래의 나선형으로 꼬인 엄니를 옛날에는 유니콘의 뿔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무게의 금의 10배에 거래했습니다. 특히 엄니가 2개씩이나 달린 것은 진귀하기에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일각고래는 주로 새우, 오징어, 물고기 등을 먹습니다. 일각고래는 일부 지역에서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및 인간과의 충돌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쥐 카피바라. 카피바라는 주로 남미 대륙의 습지, 강가, 호수, 강과 연결된 수로 습지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수영을 잘하며 물가에 근접하여 생활하며 물에 들어가는 것을 즐깁니다. 주로 초식성이며 주로 잎, 꽃 등의 식물을 먹습니다. 가끔은 식물뿐만 아니라 작은 곤충, 물고기, 조개류 등도 먹습니다. 주천적인 제규어나 퓨마가 나타나면 이들을 피하기 위해 물에 뛰어듭니다. 물속에도 또 다른 천적들인 아나콘다와 카이만, 오리노코악어가 있지만 이런 대형 포식자들에게는 물에 뛰어드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카피바라는 사교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작은 무리를 이루어 다니며 서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깁니다. 친화력이 워낙 뛰어나 카피바라 카페가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카피바라는 멸종 위기종이 아닙니다.